그래서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모평균의 추정이에요. 모평. 자, 그래서 이제 모평균의 추정인데 우리가 이제 하는 일은 뭐냐 하면 우리가 하는 일은 이런 거예요. 여기 이제 모집단이 있어. 그럼 지난 시간에는 여기서 표본을 일일이 다 꺼내가지고 이걸 집단을 만들어서 이만큼의 표본 집단이 있었어. 이게 더 크다 그랬지. 그래서 이 표본 집단이 만약에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이루는데 정규분포가 m, 시그마 제곱 이랬어. 그래서 평균은 m이고 분산은 시그마 제곱 이랬었는데 표본 집단은 그럼 이제 어떻게 된다 그랬니? 표본 집단의 분포는 정규분포인데 m 똑같이 모평균이랑 이제 같고 평균은 같고 분산은 뭘로 나눈다? 루트 n분의 시그마에 제곱해서 n으로 나눈다 요거였죠.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했었던 게 이제 얘와 얘의 관계성 해가지고 뭐 표본 집단 뽑아서 막 이렇게 정규분포 그려가지고 막 또 문제 풀고 막 이랬었는데 오늘 하는 일은 뭐냐 하면 오늘 하는 일은 모집단이 있고 표본 집단이 있잖아.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 모집단을 잘 몰라. 그래서 모집단을 잘 몰라서 모집단의 평균을 추정하고 싶은 거야. 예측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뭐를 찾냐 하면 표본을 뽑는 거야. 이렇게 해서 표본을 뽑아요. 그럼 이 표본에 요 표본 하나의 평균 이제 n개 뽑겠죠. 그래서 표본 하나의 평균을 x바 이렇게 이제 했을 때 이렇게 그래서 x바 했을 때 이 x바를 가지고 얘를 추정하는 거지. 이렇게. 지금 이제 이런 일을 하고 싶어.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하는 게 뭐냐 하면 이게 이제 지난 우리가 6월 평가원을 봤잖아. 그럼 6월 평가원에서 이거 n개를 뽑아냈어. 이렇게. 그래서 이 애들의 뭐 수학 성적의 평균 해가지고 이제 그 평균을 내는 거야. 우리가 실질적으로 얘가 등급컷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잖아. 그래서 얘를 이제 표본을 뽑아가지고 그래서 추정을 하는 거야. 얘를 가지고 얘를 우리가 예측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전구가 되게 많아. 여기 이제 전구가 되게 많은데 이렇게 수명이 얘네 수명이 궁금하지. 그래서 수명이 궁금한 거야. 이렇게. 그래서 뽑아봤더니 하나는 50시간이래. 하나는 55시간이래요. 이렇게. 하나는 45시간이야. 한 3개 정도만 뽑아본 거야. 이렇게. 그러면은 대충 이 전구의 수명은 몇 시간 정도로 예측할 수 있겠니? 45도 나왔고 50도 나왔고 55도 나왔는데 사실은 55일 수도 있고 60일 수도 있고 40일 수도 있고 하지만 지금 뽑은 자료로는 우리가 50이라고 볼 수 있겠지. 왜 50이야? 우리가 대충 이거 요거 해가지고 이제 요거 3개 더해서 뭘로 나누는 거야? 3으로 나누면 이게 이제 3개 더하는 거야. 그래서 3개 더했어요. 40, 55 이런 식으로 45, 55 이렇게. 그래서 얘를 3개로 나눴지. 그게 뭐야? 표본 평균이야. 이렇게. 그래서 표본을 뽑아가지고 평균을 낸 거야 지금. 그래서 이걸 내봤더니 얼마가 돼? 50이 되죠. 이렇게. 그래가지고 대충 얘가 50인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그러면 예측을 하냐 하면 이런 거죠. 이 전구의 수명은 50시간 기준으로 해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이제 내가 이거를 늘리고 줄이는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로. 그래서 내가 뭐 이런 거야. 48시간부터 52시간 정도 될 것 같아. 이렇게 예측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47시간부터 그럼 50 몇 시간까지? 3시간 정도일 것 같아. 이렇게 예측할 수도 있지. 46시간부터 54시간일 것 같아. 라고 예측할 수도 있지. 뭐를 기준으로? 얘를 기준으로. x 바를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추정을 해요. 그러니까 너네가 시험 점수가 내가 이렇게 이제 했을 때 한 90점 정도 나올 것 같아. 90점 정도 나올 것 같으면 내가 이제 뭐라고 예측하겠니? 너네 시험 성적은 85점부터 한 95점 사이에 있을 거야 라고 예측하겠지. 근데 내가 100% 맞추는 방법이 있어. 너네 시험 점수는 빵점부터 100점 사이일 거야. 난 다 맞았죠. 100% 맞췄지. 신뢰성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직하지 못하잖아. 그치?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니까. 요렇게. 그래서 어떤 범위를 잡냐가 중요한 거야. 얘를 2시간, 2시간으로 잡냐, 플러스 마이너스를 3시간으로 잡냐, 플러스 마이너스를 4시간으로 잡냐, 이걸 이제 앞으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추정이라는 게 결국 이런 거야. 여기서 뽑아놓고 중간값이 한 50 정도 되는 것 같아.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 이게 추정이에요. 오케이? 그 얘기를 거기에다가 그지같이 어렵게 써놓은 거야. 그러니까 너네가 이거를 잘 딱 보면 이게 와닿지가 않잖아. 이게 무슨 얘기인가. 그래서 너무 어려워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갑니다. 추정을 하는데 이렇게 이제 정규분포에 있어요. 이렇게. 정규분포에 있어서 이게 어떤 정규분포냐면 X바야. 이렇게. 그래서 X바고 X바고 얘가 그럼 X바 해서 정규분포 하면 아까 뭐였냐면 M, 루트 M분의 시그마 제곱이죠. 이렇게.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냐 하면 얘가 내가 이거를 이제 딱 해서 추정을 했어. 추정을 해서 맞출 확률이 95% 정도에 맞추고 싶어. 이렇게. 그럼 이게 95%의 의미는 뭐냐면 이 넓이가 0.95가 되게끔 만들면 돼. 이렇게. 그럼 이게 X바일 때는 잘 모르는데 Z일 때 0.95일 때 이 Z값은 얼마가 되냐면 1.96이 돼요. 이렇게. 이쪽이 마이너스 1.96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이제 중간의 평균은 M이야. 지금 이 식을 유도하는 과정인데 어려우면 그냥 저런 거 하나보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얘가 1.96이죠. 그러면은 여기는 어떻게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 거야? M으로부터 1.96 시그마만큼 떨어져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돼? M 더하기 1.96에 루트 M분의 시그마야. 한 칸이 루트 M분의 시그마죠. 이렇게. 얘는 0.95가 되려면 이쪽으로 넘긴 게 얼마냐면 M 빼기 1.96에 루트 M분의 시그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X바가 어디 사이에 있고 싶냐 하면 요 사이에 있고 싶은 거야. 그래서 X바가 M 빼기 1.96에 루트 M분의 시그마보다는 크거나 같고 M부터 M 더하기 1.96에 루트 M분의 시그마보다는 작거나 같고 싶어. 이렇게. 이게 뭐야? 이 범위를 잡는 게 내가 어떤 추정을 했을 때 맞출 확률이 95%가 되는 거야. 100분의 95. 이렇게. 그래서 얘를 이쪽으로 넘겨. 얘를 이쪽으로 넘기면 어떻게 되냐 하면 M 기준으로 맞추는 거죠. 그래서 M이 X 플러스 1.96에 루트 M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고 그 다음 여기서 연산했을 땐 이거 1로 넘기면 M이 X바 빼기 1.96에 루트 M분의 시그마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만든 게 이제 뭐야? 이게 추정식이 되는 거예요. 여기. 이걸 갖고 우리가 뭐라고 불러? 신뢰 구간이죠. 신뢰 구간이라고 부르는데 몇 프로야? 내가 맞출 확률이 95%지. 그래서 95% 신뢰 구간 이렇게 부르는 거야. 이게. 용어들이 어렵죠.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줄게. 그래가지고 얘가 이게 중요해요. 이렇게 돼서 이렇게 요 정규분포랑 같이 봐야 되는데 요 정규분포가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가 100분의 알파 이렇게 되게 알파 100분의 알파가 되게끔 하는 그 Z값이 있어. Z값을 우리가 네모라고 합시다. 이렇게. 그럼 여기 마이너스 네모겠지. 이렇게 돼요. 그럼 이제 알파 프로 신뢰 구간 이렇게 불러. 알파 프로 신뢰 구간 해서 얘가 이제 X바를 뽑죠. X바를 뽑고 이렇게 M. 자, 어떻게 했냐면 항상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 X바라 그랬지. 요게 중앙값이야. 내가 뽑아놓고 평균 낸 거. 거기다가 플러스 요만큼, 마이너스 요만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빼기 네모의 루트 M분의 시그마만큼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다가 플러스 네모의 루트 M분의 시그마만큼 하는 거야. 이렇게. 이걸 갖고 우리가 뭐라고 불러? 알파 프로 신뢰 구간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자주 쓰는 게 뭐가 있냐면 95%가 있죠. 95%인 게 네모가 얼마가 되는 거야? 1.96이 되는 거예요. 99%가 어떻게 되는 거야? 자주 쓰는 95%가 2.58인 거야. 왜 이걸 두 개 쓰냐 하면 이거 두 개를 써보니까 좋더라는 거야.
그냥 써보니까 좋아서 이거 두 개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뭐야? 우리가 이제 이거라 그랬지. 신뢰도가 99%. 신뢰도가 높은 건 어떻게 되는 거니? 맞출 확률이 높은 거지. 그럼 이게 이제 점점 넓어져서 내가 추정을 할 때 이런 거야. 너희들의 수학시험 점수는 0점부터 100점이다 이러면 신뢰도 몇 프로인 거야? 100%인 거야. 내가 100% 맞췄으니까. 그럼 쓸만해? 안 쓸만해? 안 쓸만하지. 그래서 얘는 안 쓰는 거야. 그러니까 적당히 좁아야 되지. 적당히 좁지만 또 맞출 확률은 높아야 돼. 많이 맞춰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99%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맞출 확률이 이건 99%짜리야. 근데 이건 생각보다 길지. 그래서 좀 더 짧은 걸 원해. 그게 몇 프로야? 95%인 거야. 이 두 개를 써보니까 좋아서 이거 두 개를 다 써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할 때 요거 두 개를 병행해서 쓴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얘가 그럼 알파 프로 신뢰 구간 해가지고 이제 요런 식이고요. 그래서 이 식을 외우기만 하면 돼, 사실은. 우리가.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그러면은 신뢰 구간의 길이가 있어요. 신뢰 구간의 길이. 그래서 L은 어떻게 되냐면 신뢰 구간의 길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야.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인데 만약에 이런 거예요. 1부터 X가 3까지. 길이가 얼마? 길이가. 자, 1부터 X가 3까지. 길이는 얼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 얼마? 2죠. 어떻게 써? 3 빼기 1 했지. 그러니까 이거 길이 찾을 때 어떻게 하면 돼? 이거 빼기 이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거 빼기 이거 하니까 이게 뭐가 되니? 2배의 네모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 구간의 길이는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두 가지 물어봐. 그래서 신뢰 구간 찾아라 첫 번째. 신뢰 구간의 길이 찾아라 두 번째. 요거 두 개를 연산을 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럼 이거를 이제 우리가 시험에서 맞추려면 일단 이거 두 개를 외워야 돼. 안 외우면 죽어도 못 맞춰요. 그 다음에 어려워지면 뭘 물어봐? 어려워지면 이걸 물어봐. 이렇게 됐죠. 그래서 똑같이 95%일 때는 1.96 집어넣으면 되고 99%일 때 2.58이니까 요거 이제 입에 익혀야 되죠. 1.96, 2.58 이렇게. 헷갈리겠다. 80번 아예 삭제. 자, 81번 합시다. 그래서 표준 편차가 2인 정기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모집단 X죠. 이렇게. 그래가지고 모집단이 있어. 여기서 몇 개를 표준 편차는 얼마야? 표준 편차는 2죠. 이렇게. 정기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16인 표본을 임의로 추출했어. 자, 여기서 16개를 뽑은 거야. 16개를 한 번 뽑은 거예요. 그때 여기 중요한 게 이제 뭐냐면 표본 평균이 20 거기 밑줄이지. 그래서 표본 평균이 20이야. 그래서 표본 평균이 20 이렇게 되죠. 일 때 그럼 모평균의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 이렇게 돼 있지. 그래서 95% 신뢰 구간이에요. 자, 그럼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얘가 95% 신뢰 구간이니까 자,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 이렇게 돼서 여기 하는 값이 얼마다? 100분의 95가 된다. 요게 100분의 95가 0.95지. 근데 얘를 가지고 반띵을 하면 얘가 반띵은 얼마야? 0.475예요. 그래서 요걸 잘 봐야 돼. 0.475일 수도 있고 0.95일 수도 있어. 이렇게. 그래서 어떤 표현을 잘 봐야 되냐면 이 표현을 잘 봐야 돼. P 이렇게 해놓고 절대값 Z가 1.96보다 작거나 같은 그 값이 얼마야? 0.95가 되죠. 이렇게. 자, 그랬을 때 이 Z값을, 이 Z값이 1.96이잖아. 얘가 0.95가 되는 거니까 이 넓이가 0.95가 되게 하는 Z값이 얼마야? 1.96이 되겠지. 이렇게.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96이겠죠. 그래서 이게 뭐다? 네모값이다. 이렇게. 근데 이게 지금 너네가 암기해서 풀기 때문에 이거 그냥 집어넣으면 된단 말이야. 근데 학교 시험에서 얼마를 줄 수도 있어? 약 2로 줄 수도 있어요. 얘가 1.96이 연산하기 지저분하잖아. 그래서 학교 시험에서는 2로 줄 수 있어. 거기 그럼 2.58일 때 0.99는 얼마로 줘? 2.6이나 심지어 3으로도 줄 수 있어. 3으로 주면 좀 심각한 건데 그래서 얘가 이제 2로 줄 때가 있으니까 그걸 잘 봐야 되고.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런 거예요. 항상 의미를 생각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야 돼. 왜냐면 우린 난이도 있는 걸 풀기 위해 이걸 하는 거잖아. 그래서 모평균을 이제 내가 얘를 궁금한 거야. 그래서 추정을 한 거예요. 그럼 이게 기준이 어떻게 된다? 기준은 얼마다? 20이 기준이야. 그래서 20을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야. 항상.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뭘 곱해줘야 돼? Z 곱하기. Z가 1.96이죠. 1.96 곱하기. 이렇게. 그래서 루트 n분의 시그마지. 루트 n이 얼마야? 루트 n이 루트 16 이렇게 되죠. 시그마는 얼마였어? 2였죠. 이렇게. 그래서 루트 16분의 2 이렇게 이제 연산할 수 있으면 돼. 항상 그래서 어때? 연산이 좀 지저분하죠. 요거 해가지고. 그래서 얘가 4가 되니까 2가 돼서 약분하면 2분의 1이 되지. 이렇게. 그래서 2분의 1이랑 또 약분하면 얼마? 0.98이 되죠. 그래서 이쪽을 먼저 연산을 하는 거야. 그럼 이쪽도 0.98이겠지. 그럼 범위는 어떻게 되겠어? 20 빼기 0.98이고 20 더하기 0.98이잖아. 그러니까 여긴 20.98 이렇게 되고요. 얘는 19.02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그래서 정답은 19.02부터 20.98이다. 이렇게 써도 되고 이거를 이렇게 써도 되고. 둘 다 쓸 수 있어야 되죠. 19.02, 20.98 이렇게. 구간으로도 쓸 수 있어야 되고 이렇게 부등식으로도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밑에 거 한번 해봐라. 81번에 2번. 자,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이번에 또 표본 평균이 x바가 50이죠. 표본 평균이 50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면 돼? 50을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표본 평균이 50일 때 모평균의 신뢰도 99%의 신뢰 구간인데 거기 그럼 0.99에 있는 z값이 2.58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뭐라고 써야 되냐면 2.58에 루트 n분의 그럼 루트 n인데 루트 n은 또 16이었지. 그 다음에 2 이렇게 되죠. 그래서 2.58 곱하기 루트 16분의 2. 그럼 얘가 이제 약분해서 2분의 1 되고 그럼 얘가 얼마니? 1.29 이렇게 되나? 그래서 1.29. 그래서 이쪽은 얼마? 51.29가 되고요. 이쪽은 그럼 이제 48.71 이렇게 되겠다. 48.71부터 51.29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그 이제 유형 82번에 1, 2, 3번 이렇게 돼 있어. 있는데. 자, 실내 구간의 길이에 대한 문제야. 얘가. 그래서 실내 구간의 길이에요. 실내 구간의 길이 해가지고 2배의 네모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 네모 값은 어디에 해당된다 그랬어? 이 네모 값은 이렇게 이 넓이에 해당된다 그랬어. 그래서 100분의 알파 이렇게 됐을 때 이게 네모죠. 그럼 알파가 이게 알파가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이게 알파 이렇게 쓸까? 이게 시그마고요. 알파야.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알파가 커지면 어떻게 돼? 알파가 커지면 이 넓이가 점점 넓어지는 거지. 점점 넓어지면 네모도 어떻게 되는 거야? 커지는 거죠. 여기서. 자, 그래서 일단은 이제 표본의 크기가 일정할 때 신뢰도가 높아지면 신뢰 구간의 길이는 커진다. 이렇게 돼 있지. 자, 표본의 크기는 일정이에요. 일정. 이렇게. 일정이고 신뢰도가 높아지면이 뭐니? 신뢰도가 이거지. 이게 신뢰도예요. 자, 그럼 신뢰도가 커져. 이게 95에서 99로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이렇게 늘어나면 네모가 올라가지. 그럼 이 네모가 커지죠. 신뢰도가 커지면 네모 값이 커진다. 이렇게 알고 있어야 돼. 그럼 네모가 커지니까 뭐도 커져? 실내 구간의 길이도 커지겠죠. 이렇게. 그래가지고 얘가 참이 되는 거예요. 기억이 참. 이렇게 요식을 보고 우리가 이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 두 번째, 다시 한번 쓰자. 2의 네모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번엔 신뢰도가 일정할 때, 신뢰도가 일정하다는 얘기는 네모 값이 고정이란 얘기죠. 이렇게. 그래서 얘가 일정할 때 표본의 크기가 커지면 이렇게 돼 있지. 표본의 크기. 루트 n이 커지면 어떻게 돼? 분모가 커지니까 L은 작아진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실내 구간의 길이는 작아진다. 니은 정답. 그래서 니은도 참이에요. 자, 디귿. 신뢰도를 낮추면서 표본의 크기를 크게 하면 이렇게 돼 있지. 그래서 L은 2배의 네모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신뢰도를 낮추면서란 얘기는 무슨 얘기야? 신뢰도를 낮추면서 네모를 줄이는 거지. 이렇게. 표본의 크기를 크게 하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럼 표본의 크기를 컸어. 이렇게. 그럼 어떻게 돼? 얘 때문에도 작아지고 얘 때문에도 작아졌지. 작아졌으니까 L은 어떻게 돼야 돼? 작아져야 되겠다. 이렇게. 그래서 3번은 틀렸다. 요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참참 거짓 이렇게 되는 거야. 됐죠? 자, 그 다음에 83-1번 한번 해보세요. 자, 한번 같이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이제 83번. 신뢰도 95%로 추정한 신뢰 구간의 길이를 구하여라 했는데 요거는 이제 100개고 얘는 시그마죠. 그래서 공식 쓰면 돼. L은 2배의 Z값 네모에 루트 n분의 시그마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지. 그래서 2배의 이렇게. 그래서 이제 거기 Z값이 1.96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1.96. 루트 n은 얼마? 100분의니까 100 이렇게. 시그마는 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 이제 연산해야 되지. 요거 약분하면 얼마? 10분의 1이 되고 이렇게. 그 다음에 아니지 5분의 1이 되나? 5분의 1 이렇게 되죠. 자, 5분의 1인데 5분의 1은 나누는 것보다 뭐가 더 좋냐 하면 얘를 이제 곱하기 2 곱하기 2 하는 게 더 좋아요. 이렇게. 그럼 얘가 얼마가 돼? 10분의 이렇게 되지. 그럼 4 곱하기 1.96 하면 되지. 이렇게. 그럼 얘가 이제 얼마가 되냐면 10분의 그래서 이제 1.96. 여기가 연산이 기본적으로 좀 짜증나. 그래서 4, 6에 24, 4, 9, 36, 4, 1은 4. 그래서 7, 8, 4죠. 이렇게. 그래서 10분의 7.84가 되니까 정답은 얼마야? 0.784 이게 정답이죠. 이렇게 신뢰 구간의 길이 0.784. 자, 이번에는 2번은 n은 100이고 그래서 이제 시그마는 똑같이 2일 때 99% 신뢰도예요. 그래서 99%이면 네모 값은 얼마야? 얘가 2.58이지 거기 Z값. 이렇게. 그래서 L은 2배에 2.58에 그래서 루트 100분의 똑같이 시그마 2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요거 약분하면 얘가 또 5분의 1이지. 이렇게. 그래서 약분할 필요 없구나. 그냥 10분의 2 쓰면 되구나. 이렇게. 그래가지고 얘가 얼마야? 10분의 해가지고 이번엔 4 곱하기 2.58이야. 4, 8에 32, 4, 5, 20, 4, 2, 8 해가지고 이제 1, 0, 3, 2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10.32가 나왔지. 그래서 얘는 얼마? 1.032 이렇게 이게 정답이 되겠죠. 되겠지? 연산만 잘해주면 된다. 자, 84번 한번 읽어보세요. 자,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이번에는 몇 번이냐 하면 그 84-1번이에요. 그래서 84-1번. 자, 크기가 n인 표본을 택하여 정기분포를 따르는 모집 따는 평균을 추정할 때 신뢰 구간의 길이를 h라고 하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신뢰 구간의 길이를 h라고 해야 돼. L을 이걸 이제 신뢰 구간의 길이 h 이렇게 돼 있지. h는 뭐가 되니? 2배에. 그 다음에 신뢰도 몰라. 그럼 네모라고 써야 돼. 그냥 이렇게. 그 다음에 신뢰도는 동일하다니까 이게 어떤 일정한 값이죠.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돼. 이렇게. 자, 그래서 뭐를 바꾸냐 하면 표본의 크기를 바꾸는 거예요. 여기다가 집어넣는 값을 바꿔서 얘를 얼마로 만들어 오고 싶어? 3분의 h로 만들고 싶어. 이렇게. 그럼 얘가 3분의 h가 되려면 2배의 네모에 시그마에 여기다가 얼마를 집어넣어야 되겠니? 여기다가 n에다가 대신 뭘 집어넣으면 얘가 3분의 1이 되니? 그치. 여기다가 9n을 집어넣으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h지. 이게 h여야 돼요. 이렇게. 그럼 3분의 h가 되려면 3분의 1이 나와야 되잖아. 그럼 루트에서 3분의 1이 나오려면 몇 배여야 돼? 9배 돼야 되겠지.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9배 해서 정답은 9n이야. 그래야 3분의 1이 나오죠. 자, 84-2번 한번 읽어보세요. 자, 같이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어느 고등학교에서 이 고등학교가 있어요. 이렇게. 자꾸 이해하면서 해야 돼. 100명의 학생을 이미 추출하여 100명을 뽑았죠. 수학 점수를 조사하였더니 평균이 70점 이렇게 됐지. 그럼 얘는 뭐야? 100명의 평균이야. 100명의 표본의 평균이지. 그래서 표본 평균 x바가 얼마다? 70이다 이렇게 써야 돼.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15점이지. 그래서 표준 편차는 15점. 이렇게. 전체 학생의 평균 점수를 신뢰도 99%로 추정할 때 몇 프로? 99%. 이렇게. 그럼 필요한 정보가 99%, 시그마 나왔고 n 나왔고 70이죠. 그럼 우리가 추정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 m 한 다음에 이게 이제 기준이야. 70점이 나왔으니까 얘네는 70점 기준으로 해서 생각하는 거지. 70점보다 조금 빼고 이렇게 70점에서 조금 빼고 70점에서 조금 더 해야 되지. 이렇게.
그래서 요 네모가 Z값이지. 그래서 Z값 얼마? 2.58이 되고요. 그 다음에 루트 n이 루트 100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시그마 얼마? 15 이렇게 되지. 그래서 얘도 70 한 다음에 2.58에 루트 100분의 15 이렇게 되겠지. 자, 그래서 얘를 가지고 이제 잘 연산을 해주면 된다. 그래서 이제 얘가 이제 요거 약분하면 얼마니? 2분의 3이 되나? 이렇게. 그럼 요거 약분하면 1.29가 되죠. 이렇게. 그래서 1.29에다가 3 곱해야 되지. 3, 9, 27. 그 다음에 2, 3은 6. 그 다음에 3, 1은 3 해가지고 3, 8, 7이죠. 3.87. 이렇게. 그래서 이제 평균은 얼마가 되는 거야? 73.87보다는 작거나 같고 이렇게 더 해야 되지. 그럼 여기는 3.87을 빼야 되지. 3.87을 빼야 되니까 얘는 이제 얼마? 66.13이 돼야 되겠죠. 70에서 얘를 뺀다. 이렇게. 됐지? 그 다음에 85번. 그래서 어느 회사에서 생산하는 캔 음료의 무게는 표준 편차가 5이고요. 그래서 표준 편차를 찾아야 돼. 이렇게. 이 회사에서 생산된 캔 음료수 100개를 이미 추출하여. 코카콜라 회사에서 100개를 뽑는 거야. 이렇게. 얘는 100개를 뽑았어요. 그랬을 때 무게를 재었더니 평균이 180 이러면 이게 뭐야? 100개를 뽑은 평균이니까 표본의 평균이야. 그게 180이에요. 이렇게. 그럼 문제를 어떻게 주면 어려워지냐 하면 100개를 뽑았더니 무게의 합이 18,000이더라. 이러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러면 너네가 못 알아들어. 이렇게. 무게의 합이 18,000이지. 그럼 우리는 이걸 뭘 해야 돼? 100개로 평균 나눠서 100을 나눈 게 얼마가 되는 거야? 이게 표본 평균이 되는 거야. 이렇게. 됐죠? 이렇게 숨겨줘. 무게의 합 이렇게. 그럼 뭐 해야 되지? 이런단 말이야. 뭘 해야 되는지 생각도 안 나. 그래서 이제 이게 100개의 평균이야. 항상 이 생각을 해야 되고 X 바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추정을 할 때 뭐 기준으로? 180 기준으로 추정하는 거야. 180보다 조금 작고 180보다 조금 크다 이렇게 하는 거지. 이제 이거의 근거가 뭐냐 하면 n이랑 시그마랑 아까 99%죠. 그래서 99%가 그게 얼마? 2.58에 루트 100분의 시그마 5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180 더하기 2.58에 루트 100분의 5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거 연산하면 요거 약분하면 얼마야? 2분의 1이니까 얘가 1.29. 그래도 숫자를 좀 잘 맞춰줘서 이거. M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180에서 요것도 약분하면 2분의 1이니까 플러스 1.29죠. 정답은 180 1.29부터 작거나 같고, 그 다음에 178.71보다는 크거나 같다 해가지고 요게 정답이 되겠지. 됐죠? 그래서 요게 정답이 되겠다.